네, 오늘 키워드 확인 다 하셨을 텐데 확실히 장은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 갇혀 있다 보니까 종목 얘기가 많네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높아진 신고가 허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높아진 신고가 허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라올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 그거보다 이제 지수군요. 지수가 이제 신고가를 간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 허들을 넘을 그 허들이 높아진 거죠. 이제. 이거 저격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죠? 아니 그건 네. 아니고요. 굳이 손을 가리키지 않아도 다 아는데 손을 가리키셔갖고 예. 그게 아니라 일단 뭐 그 오늘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럴 것 분위기였거든요. 같았죠. 네,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대로 그냥 가면 근데 지금 봐서는 그걸 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힘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허들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지 않은가.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신고가 허들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더 좋은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오히려 악재성 모멘텀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네. 예. 중동 얘기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CPI 얘기 간단히 좀 더 해볼까요? 네, CPI 뭐 예상보다 이제 좀 낮게 나왔죠. 예. 낮게 나온 가운데 어제 뭐 낮게 나온 거에 가장 큰 거는 지금 그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가장 많이 빠지면서 예.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항공료, 특히 지금 항공 운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영향을 좀 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금리 내려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근데 예. 지금 앞서도 뭐 앵커께서 이야기했지만 이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요. 이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다음 달 CPI가 뭐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것도 지금 걱정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환호를 처음에 하다가 예. 그 이후로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양면성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경기가 막 침체한다 그래서 걱정해서 뭐야 뭐 고용도 괜찮고 경기도 괜찮네라고 했다가 경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유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물가가 문제가 될 수 있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지수가 이렇게 좀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신고가들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참 소비자 물가에서 되게 어려운 게 네. 보니까는 의료 가격이 또 내려왔더라고요. 네. 내려와갖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건데 자 YOY 기준은 전월 2.3 대비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올라가는데 MOM은 떨어져갖고 맞아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CPI가 쿨링인지 아니면 둔화인지 잘 안 된다. 비교 안 된다. 명확하게 딱 예. 정의하기가 어려운 지금 거죠. 쿨링이 아니죠. 왜냐면 사실 또 자꾸 올라가니까. 예. 제가 볼 때는 CPI는 더 난해해질 걸로 보이고 아마 이제 다음 달 아마 알겠지만 별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 못 볼 거기 때문에 물가 우려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 요약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을 또 걱정하는 거죠. 이번 달 잘 나올 거 알고 있었어. 그러면 다음 달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이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수 갇혀 있다고 뭐 투자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원전주였습니다. 와 원전주가 어제 뭐 거의 한국으로 따지면 상한가 막 속출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앞서 지수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진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확장되는 가운데 이제 어제 원전주 중에서는 이제 오클로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까지 이제 같이 뭐 올라왔는데 예. 옆에 보시면 이 그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공군 기지 이쪽과의 이제 그 전력 공급 계약을 이제 맺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했죠. 예. 네, 그 급등한 거에 이제 이 오로라라고 하는 원자로를 이용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오로라가 그 원자로 이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현재 특히 SMR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MOU였어요. 예. 맞아요. 가계약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뿐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짜 본 계약까지 이제 다다르는. 이게 진짜잖아요. 예, 이게 이제는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되는 뭐 이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급반등을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이 크고 또 하나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컨콜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MOU를 넘어서는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훈풍이 가장 강하게 불었고 또 하나가 유럽에서 특히 이제 유럽이 탈원전을 다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그랬죠. 네, 탈원전을 다 계획했는데 특히 가장 빨리 했던 뭐 이탈리아마저도 이제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 뭐 벨기에, 뭐 네덜란드,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은 최근까지 반대하다가 이제 또 돌아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국도 지금 영국에 보시면은 그 시즐 그 C라고 하는 요거 네. 프로젝트를 이제 142억 달러 이거를 지금 142억 파운드죠. 예, 뭐 하여튼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SMR과 관련해서 그 MOU 선정자로 이제 롤스로이스가 선정. 롤스로이스요? 네. 제가 아는 그 회사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롤스로이스. 원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는 다 하죠. 복합.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이제 컸던 게 그 군수 산업 엔진에서부터 출발했지 아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구나. 그런 항공 엔진부터 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롤스로이스가 선정되고 이런 기사들이 지금 소형 원자로 주식을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그 유럽에서도 그 대형 원전보다는 왜냐하면 SMR이 조금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모듈 형태로 짓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물이 아니고 이 냉각 액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흘러내리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좀 적죠. 그렇다 보니까 안정성 면에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런 그 SMR이 좀 더 각광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클로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카메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뭐 센트러스 에너지인가요? 네. 그 종목도 같이 폭등을 했던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두 원전주 맞습니다. 최근에 원전주가 정말 극강입니다. 요즘에 원전주 그다음에 IPO 종목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세갖고 이게 약간 이제 최근에 아까 갇혀 있는 지수에서 최대한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예. 최근에 신기한 게 미장이 국장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갇혀 있다 보니까 다 중소형주 가서 지금 트레이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어제 빛났던 sek터가 또 양자 쪽이었잖아요. 양자도 네. 있죠. 양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그 젠슨 황이 그 파리 GTC에서 예. 일단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언에 있어서 뭐 양자 쪽에 변곡점이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상용화가 좀 당겨진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15년에서 20년, 뭐 30년. 그러니까 갑자기 예. 아니 그거 말한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그쵸, 네. 왜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발언이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약간 수습하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일단 쿠다 Q를 통해 가지고 예. 양자 쪽에서의 어떤 또 하나 역할을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소위 말하는 컴퓨팅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 이제 엔비디아가 발을 다 하겠다. 다 하겠다. 이렇게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직접 관련이 있는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랐고 예. 또 그다음에 리게티도 올랐는데 이게 디급등. 아이온큐는 안 올랐어요. 그리고 뭐 디웨이브 퀀텀 그것도 네. 빠졌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젠슨 왕 발언과 관련된 이제 그 내용 이제 Q를 이용하는 쪽 직접 연결이 있는 게 이쪽인 것 같고 아이온큐는 이제 이온 트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벗어나서 그런지 일단은 직접 연결 있는 쪽만 올라온 것 같아요. 다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게티도 사실 뭐 끝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네. 가다가 말았어요. 그쵸. 네. 여전히 양자 쪽은 테마성이 좀 아직 강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돈을 버는 그건 안 나왔잖아요. 예. 네, 상업화와 관련해서 아직 시간이 좀 더 그쵸. 있어야 되고 네. 아까 봤던 SMR은 지금 그러네요. 모든 나라의 정부 정책이 다 다 원전으로 가죠. 가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양자 쪽은 뭐 정부 정책 내용이 아니고 음. 다 개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직접 들어갈 일도 없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돈이 들어갈 쪽은 SMR 쪽이 훨씬 많겠죠. 예. 그러니까 그쪽은 자금도 풍부할 거고. 예. 근데 여기 양자 쪽은 기업별로 이제 되다 보니까 좀 그쵸. 더
비교상에서는 이제 SMR이 좀 더 약간 투자하기에는 좀 더 이제 안정적이지 않나. 둘을 비교했을 때. 그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네요. 원전은 실질적인 계약이 나온 거고 양자는 그냥 이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꿈만 먹고 가는 거고. 부사장님 뭐 혹시 이 중에 택이라라 그러면 저는 그나마 이제 IBM을 보고 있는데 아. IBM이 오랜 수건이 뭐냐면 예. 200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보신 것처럼 넘어간 이유가 결국 양자 칩을 또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양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양자 시대가 아닌가 싶고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돈 못 벌지만 IBM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까? 예. 와 이렇게 양자가 아주 오랜 수건을 풀어준 그런 내용이니까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60년 동안 못 갔던 주가를 한 번에 올린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양자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양자 컴퓨팅이 저희가 이제 그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많이 올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장중에 막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추세적으로 미국 주식은 또 오래 보는 맛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하실 때는 IBM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제 김준영 연구원이 만미주로 IBM 했죠. 한번 IBM 했죠. 얘기하고 예, 갔는데 예. 어제 보셨으면 또 예, 오늘 이렇게 오늘 좋았네요. 웃고 예, 계시지 예, 않았을까 예, 싶어서 저희 애프터월가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아까 또 IPO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이저라는 기업이 IPO를 하고 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고 하네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 기업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우주 정거장,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에 필요한 뭐 모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성, 그러니까 저궤도부터 해서 이제 정지 궤도에 있는 위성, 달에 또 들어가는 위성, 뭐 이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우주 내에서의 그 정거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정비부터의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와 관련된 기업이다. 그러니까 보통 뭐 영화 보면은 그 도킹 할 때 에어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있겠죠? 중간 과정에 이제 뭐 있겠죠? 연결하면 감압하고 서로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에어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 그러니까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우주 정거장에 필요한 인프라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걸로 근데 돈을 뭐 얼마나 벌까요? 근데 이제 당장은 뭐 돈이 그렇겠죠? 그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위성을 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그 ISS 이게 너무 낡아서 새로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우주 정거장을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얘가 이제 주가 되고, 이슈가 되겠네요, 계속.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팔란티어가 이거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잘하면 이제 스페이스에 이제 스타쉽이 이제 올려서 이제 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무궁무진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그 개인 그 상업용으로 돈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비즈니스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그 비즈니스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걸 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팔란티어 사채가 간 거에 이게 또 일조한 겁니까? 약간 영향이 약간 있다고 봐야죠. 일조군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팔란티어가 보이저에 투자한 금액 자체가 아예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그 내부적으로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좋은데 네. 그런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뭐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기업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앞으로도 이제 스페이스X도 열심히 쏠 거고 말씀하신 대로 ISS도 이제 교체가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보이저라는 기업이 또 상장까지 성공을 했는데 요즘은 뭐 상장했다 하면 뭐 2배, 3배 가는 그렇죠. 경우도 저희가 네.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요즘에 우주 방산이 워낙 잘 나가죠 지금은. 그렇죠. 네, 예. 잘 나가죠. 방산 어. 기업들이 뭐 워낙 세고 아 진짜. 지금 뭐 그 골든돔부터 해서 뭐 맞아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만큼 그렇게 된 거에는 발사 비용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사 비용이 이제 낮아졌죠. 그건 이제 뭐 스페이스X 덕분이고, 그렇죠. 이제 그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비용을 엄청 낮췄기 때문에 이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한 번 실패하면 그 비용이 전부 다 이제 그 매몰 비용이 매몰되는 되니까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바뀌면서 이제 우주로 갈 때 그 소위 말하는 그래도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열린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스페이스가 잘 될 것 같아서 머스크가 후회한다는 얘기했군요. 예. 미안하다는 표현 예. 또 저 트럼프한테. 머스크가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두 분이 또 화해했기 때문에. 예. 예. 아니, 저는 뭐 요즘도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그게 쐈던 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거기 딱 맞춰지는지 요즘도 신기한데 아무튼 그게 정말 놀라운 기술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덕분에 예. 이제 머스크는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계속 이제 실험을 하겠죠. 예, 그러면은 보이저 같은 기업들도 계속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야, 또 방산의 원전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량을 다시 한번 국뽕이 약간 차오르는 예, 대한민국도 이제 조방원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어필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오라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 급등한다고 하셨나요? 네. 예. 일단 오라클 실적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뭐 좋았고 그다음 실적 발표 좋았고 이제 가이던스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전체 클라우드 매출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가이던스가 좋았던 것 중에 그 2026 회계년도에 그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70% 이상 급증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이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52% 예상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52, 70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성장률이 그러네. 높아지는 계속 거죠. 퀀텀 점프하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레리 앨리슨이 그 CEO 지금 회장 겸 CTO인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AI 클라우드 매출로 1위 하겠다. 네, 데이터 센터 이거 1위 하겠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그 시간에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클라우드 하는 업체가 많아서 아니, 오라클이 그거 가능한가 싶다가도 스타게이트 일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전 세계가 오라클의 무대니까 이게 빈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그래서 자신감은 뭐 네. 그래서 드라마틱하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와, 진짜 가이던스 끝내주 잘 나왔습니다 지금. 예. 네. 오라클 혹시 부사장님은 뭐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오라클 예전에 혹시 오라클 많이 공부하신 거 아시죠? 우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어렸을 때 엄청 옛날에. 예, 엄청 공부했는데 예. 저는 IBM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이렇게 변모하는 거 보게 되면 놀랍다. 왜냐면 그러네요. 이게 진짜 옛날 여러분들, 기업인데. 예, 옛날 기업인데 예. 오라클, IBM은 사실은 양자같이 이런 AI가 없었으면 지금 아마 그냥 배당주였겠죠. 근데 그랬을 올랐기 거예요.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AI, 양자가 이런 기업 살리고 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이게 미국 기업의 힘이 아닌가 다시 한번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쵸. 예. 이래서 다들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예, 같습니다. 요즘에 근데 한국이 너무 좋아갖고 그렇긴 해요. 영화물 못 내미는 상황. 예. 예, 뭐 어쨌든 오라클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으면은 이렇게 또 우리가 다시 보지 않았을 텐데 계속 그 경쟁자들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또 그 안에서 AI 먹거리를 자기들만의 파일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타게이트의 일원까지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을 또 입증을 했습니다. 그 오늘은 목표 주가 올라가겠죠. 일단 올라가지 않- 그럴 예,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오라클이라는 기업의 어떤 그 힘은 결국 이 CEO 그 CTO 회장인 그 레리 앨리슨의 힘이 그분. 가장 크지 않나. 그쵸? 왜냐하면 예. 그 투자에 대한 뭐 이렇게 가감성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지금 AI 도비나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전환 이런 것도 빨리 한 것도 이제 이분의 이제 역할이 컸다고 좀 보여지니까 결국엔 미국 기업에 있어서 투자할 때 뭐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의 운영을 누가 하냐.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역시 예. 리더가 중요합니다, 예. 진짜로. 예.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인텔이 생각나고 아이고야. 예. 인텔은 어찌 지냅니까 요즘? 인텔 뭐 여전히 20달러에서 또 붙어 있습니다. 급락했더라고요. 네. 이거 참 그거 그러니까 이 CEO 대표자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말씀하신 예, 그 IBM, 오라클이 다 인텔 같은 세대, 그렇죠. 동세대 같은 세대 기업이잖아요. 종목들이었죠. 예. 그 아까 했던 그분은 되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80대가 와, 진짜 넘었습니다. 네. 80 같지 않은 보이더라고 그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 예, 진짜 멋지게 나이 먹는 모습들을 예. 뭐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계속 두 눈 뜨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캐치하고 있다 보면 예.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다섯 번째 키워드가 왜냐하면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 그 내용 비중이 제일 많더라고요. 200달러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애플 스페셜로 준비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애플 가지고 이제 뭐 또
소위 말하는 비판 뭐 이런 것도 많고. 네, 그렇죠. 아니 솔직히 네. 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 애플워치에다가 아이폰 다 쓰는데 네. 저 요즘 애플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뭐 이렇게 좋은 걸요? 보고서가 좀 그래도 있길래. 그거 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혹시 네. 애호망님이 계시는지? 아, 당연히 계시죠. 예,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당연히 계신 겁니다. 네. 일단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 다들 근데 대형 IB들은 애플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AI 쪽에 대한 내용만 좀 실망을 하고 나머지는 뭐 목표가나 이런 건 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그 나름 이제 해석이죠. 이게 AI 업데이트가 나름 그래도 자기들 기준에 있어가지고 급하게 발표하지 않고 뭔가 이제 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단 잘하는 거 디자인하고 생태계를 어떻게든 먼저 통합시켜 놓고 이걸 먼저 하고 AI를 그 다음에 천천히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너무 천천히 하는데요. 네, 일단 근데 이제 AI 부분은 모건 스탠리도 뭐 그렇게 뭐 옹호는 안 했어요. 아, AI 부분 그건 옹호한 게 커버가 안 없죠. 돼요, 사실 지금은 네, 이제. 그 부분은 안 했지만 일단은 여타 부분 앞서 봤던 디자인 리퀴드 글래스와 관련돼서 이게 소위 말하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제시했다. 아니 근데 저는 저게 보니까 그냥 안에 UI 바뀐 거잖아요. 이거에다 의미를 부여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내릴 때 보면은 그 화면을 내릴 때 네.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투명하게 잘 보이고 네. 그다음에 향후에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영상으로만 맞아요. 봤지 써본 적이 없으니. 실제 이제 써본 네.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제 이렇게 내려보면은 그게 뭐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뭐 UI를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소재로 이제 뭔가 나올 때 그쪽 방향으로 갈 때라고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너지가 날 수 그러니까 있구나. 새로운 네. 그 어떤 가는 방향을 이렇게 다들 갈 거다. 지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그 안드로이드 16을 공개를 했거든요. 구글도. 예. 그 16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디자인이 그쪽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젊은 친구들은 이쁘다, 디자인 이쁘다, 뭐, 이쁜 거는 뭐 인정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앞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이걸 쓴 애널리스트가 그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게 그냥 최소한이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으로 뭔가 막 어마어마하게 가질 건 아닌데 네. 예, 크게 가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뭔가를 발표하고 나면은 지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 바이백 같은 걸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파란색 나왔을 때 이게 네. 뭔가 나오고 나서 시간이 3개월 후에 지났더니 다들 주가가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에는 아마 다들 이제 예상하겠지만 바이백을 좀 많이 이번에도 하는 나올 것이다. 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200달러 아래로 빠졌더라도 3개월 후에 이제 보면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애플은 네, 항상 그랬으니까. 네, 이런 네. 느낌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최근 나오는 설문조사 보니까는 지금 아이폰 교체 주기가 좀 늘어나 있고 네네네. 살 수 있는 분들이 의향이 별로 적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되게 중요한 거. 아니 아이폰을 안 산다는데. 예. 근데 애플에 그걸 감안하면 좀 애플폰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애플폰을 제가 교체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까지는 못 찾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AI가 조금 더 달라지고 그러면은 진짜 살 의향이 있거든요. 네. 그 AI 그림은 뭐 천천히 뭐 확실하게 한다는데 그래도 조금 드러난 얘기들이 혹시 없나요? 일단 그 AI가 이제 천천히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나름 이제 애플만의 차별화 요소를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정해줬는데요. 궁금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수직 통합 구조,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모든 걸 이제 그 기계 다 하고 애플은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걸 공고히 해놓으면은 AI를 접목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는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방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당연히 그 앱 생태계 내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3천만이나 돼요. 네, 3천만 명의 이제 개발자 파트너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AI가 잘 들어올 때 그걸 이용해서 뭔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예. 또 마지막은 이제
투자 여력인데 지금까지 큰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애플이요? 없긴, 예. 오. 크게 뭔가 이제 해서 인수를 하거나 큰 돈을 들여서 한 적이 없고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예, 최근 그 4개 분기 캐펙스 투자에서 뭐 꼴찌입니다, 꼴찌. 네, 뭐 가장 많은 데가 아마존이고 그다음에 M7 중에서. 네. 그런 상황이라서 여력은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급하면 뭐 시장에서는 이럴 거면 그냥 퍼플렉시티 사라 그냥 이런 이야기 네네. 많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그래도 이제 사용자 신뢰성이 있어서 떠나지 않을 거다. 예. 네, 다들 뭐 웬만큼 뭐 이렇게 그 직책이 위쪽에 있거나 뭐 정치 쪽에 있거나 그러면은 전부 아이폰 쓰잖아요. 그렇죠. 네, 못 예. 푸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애플이 결국 그 중요한 거는 뒤처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처지지만 일단은 애플의 전략이 과거에도 이제 약간 관망하다가 이게 뭔가 성숙되면은 그 시장을 이렇게 완전히 먹어버려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폰 자체가 지금 16에서도 프로 이상인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 그 기종 중에 20%만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되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확장할 거냐.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국. 가격적인 부분이 있겠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그래프 보시면은 네. 이 중국 그 사용자들은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 들어오면은 사용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돈을 내고도 쓰겠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9.99달러를 만약에 가격을 책정했다 뭐 해서 하면은 실제 이제 9.99달러를 내도 이걸 구독 서비스죠. 그러니까 매달 이제 9.99달러를 내고 쓰면 이 10%만 써도 예.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구글의 트래픽 확보 비용보다 훨씬 많다. 아 그래요? 네,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이 갖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그러니까 결국 애플 인텔리전스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쵸. 그게 네. 다 전제 조건인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아직 중국에도 안 풀려 있고, 예. 왜냐하면 그 이 데이터 문제부터 해서 실제 이제 그 사용할 이 파트너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멀긴 하지만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구독 기반은 그래도 돈으로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 그 워낙에 준비된 것들이 잘 인프라도 잘 꾸려져 있고 돈도 많을 거고 마음만 먹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여주느냐가 불만인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듣다 보니까 안 보여줄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제대로 큰 거 한 방을 팡 터트리는 게 보통 애플의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게 나올 때까지 준비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팀 쿡이 열심히 참고 있는 거죠. 뭐 말은 포장은 그렇게 아 그렇죠. 그렇게 포장하자면. 포장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이때까지 뭐 내놓았던 제품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어요. 예. 안 왔는데 일단 이게 자기 이 기업의 이제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낼 거로 뭐 해내야 되죠. 그렇죠. 어쨌든 해야죠. 이건 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서 이걸 결국에 뭐 안 되면은 인수라도 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빨리 따라잡느냐 예. 이게 지금 옛날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면은 좀 빨리 따라잡고 싶지만 이게 AI가 돈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바로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돈 투자 비용이나 뭐 이런 게 많지 않았고 네. 그 허들이 높지 않았어요. 벽 자체가. 근데 AI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AI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가고 그 돈 들어가는 만큼 또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애플의 투자 행태로는 쉽게 이제 기존에 있는 오픈 AI든 구글을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인수
제가 봐서는 인수를 하는 게 아, 가장 그게 제일 빠르지 않나? 예,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5월 한 달 전에 올라온 사설의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아, 네. 딱 이런 그림 제가 보고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예. 이게 뭐예요? 애플이 왜 이렇게 닫혀 있나요? 너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과는 이렇게 멍들거든요. 아, 부딪히면 그러네요. 이게 곧 상할 것 같아 느낌이. 아이고야. 예. 너무 느려지고 있고 여기는 뭐라 하냐면 애플의 참사라고 그랬었어요. 글을. 너무 지연됐고 예, 맞아요. 아까 했지만 그거를 있으면 빨리 내놔야 되는데 지금 주주분들하고 뭐 인내심 싸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정말 너무한 게 아닌가 이 정도 그림 올라오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약간 일단 비판이 많기 때문에 빨리 뭘 보여주고 좀 덮고 가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과연 나올까 싶습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리네요. 진짜 가야 되는 길임이 틀림없고 이 갖고 있는 이 사용자 수들이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아니 진짜 뭐 $10라고 해도 나 쓸 거야. 진짜 이거 내기만 해줘. 이렇게 네, 기다리고 네, 있고 그러니까요. 3천만 명의 개발자가 같이 있는데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니. 예. 이 이사님은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투자 전략 딱 정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기 $200 아래에서 뭐 좀 빠지면은 예. 그러니까 매수는 맞죠. 예. 왜냐면은 돈도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이게 길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이제 주가가 방어가 되고 그리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매수는 하되 할 수는 있지만 이 회사를 길게 뭐 장기적으로 보유해라 뭐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미정인. 야, 애플이 그런 종목이 됐군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뭐 AI에 대한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뭐 소위 말 퀄러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당하고 이제 바이백을 통한 뭐 이런 투자가 들어가게 되겠지만 중간중간 뭐 실적 발표할 때 뭐 없으면 또 실망해서 또 빠지고 이런 게 나올 거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총 지금 3위로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3위. 예, 3위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결국 3조 달러라는 뭐 이 정도를 유지하려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어야 이제 유지가 당연하죠. 되지. 네. 이 3조 달러를 그냥 뭐 바이백 뭐 그냥 이걸로 유지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최근에 애플이 그 미국의 이제 그 정계 쪽에 이렇게 회자가 되고 트럼프 1기 때 그 트럼프가 애플하고의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2기 들어갖고 안 좋은 이유가 완전 최악이잖아요. 예, 이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아, 이게 책이에요? 네, 애플 인 차이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이게 5월 중순에 나왔는데 이 뜻은 지금 애플이 중국한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구속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애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걸 단기적으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이용하다가 예. 장기적으로 이제는 중국의 발목에 잡혔다. 그렇게 됐구나. 네, 이렇게 그 내용이 그러네. 이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걸 풀어보면은 단가를 위해서 이제 기술을 그 폭스콘을 통한 그 또 하청 기업한테 다 준 거예요, 애플이. 그러니까 워낙 가격을 낮게 해서 잘 만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건비 싸지 뭐 복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딱 그 중국 정부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을 다 전수해 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군과 관련된 부분이든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이든 애플이 기여한 바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의 이익을 위해서 기술을 다 줬는데 그 기술이 미국의 소위 말하는 미국을 이제 강타하는 트럼프가 기술로 싫어할 만하네. 뭐 하여튼 그 내용이 이제 중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하하. 더 이상 이제 중국한테 뭔가 해주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야,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결국에는 애플에 대한 투자 전략이 또 애매해질 수 있다. 어렵습니다. 예. 뭐 어쨌든 $200 아래서는 그래도 조금 사는 게 맞지요 라고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기 보유할지 안 할지는 애플의 이제 팀 쿡의 어떤 한마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